자,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알고 붙자 UCC의 박수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알고 붙자 UCC 방송의 원정일입니다. 자, 7월 첫 주 경마를 이제 마무리하는 3일차 서울 1호 경마입니다. 부산 교차까지 6개가 추가가 돼서 주간 경마로 또 펼쳐집니다. 토요 경마 끝나고 나서 좀 잠만 자고 또 경마로 나오는 그런 기간이 조금 될 것 같아요. 이제 7월, 8월, 9월까지. 재미있는 경주가 조금 많이 있어 보이는데 차근차근하게 하나씩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승부처 공지 들어갑니다. 원정일 위원이 스페셜 승부처가 4경주고요. 메인은 9경주가 되겠습니다. 자막에 나오고 있듯이 부산 교차도 2경주가 네. 부산 메인 승부고요. 박 소장은 스페셜 승부처 6경주 또 역시 마지막 11경주를 메인으로 꼽았습니다. 부산 교차 5경주도 부산 메인 박 소장의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1경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산 6등급의 1000m 출발합니다. 9마리 출전인데 안쪽마필들의 초반 걸음이 경주의 절반 이상을 좀 좌지우지할 것 같아요. 1번마 스칼렛 퍼펙트가 요것도 이제 좀 모래를 피해야 조금 수월한데 그렇게 빠른 마피는 또 없어요. 4번 울트라 미사일 그냥 편안하게 선행 가야 버틸 수 있는 요 정도라면은 박상호 기수가 좀 진로를 잘 확보해가면서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가져보는데 원정일 위원님의 추천 마필 한번 들어보죠. 네, 그렇습니다. 4번 울트라 미사일이 이하나 기수가 할 수 있는 기승전개 그거 하나 보고 선행. 있는데 그렇죠. 선행 하나 보고 있는데 선행을 가는 건 좋은데요. 외곽에 있는 9번 리빙스턴이 가만히 두지를 않을 것 같습니다. 직전에는 그 몽키삭스 김옥성 기수의 그 엽기적인 말머리죠. 외곽에서 그냥 갖다 비벼대는 그러한 말머리. 그거를 이겨냈던 어떤 모습입니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기승을 할 때 내가 선행을 잡고 났는데 옆에서 갖다 비비면 말이 다시 무호흡으로 돌아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말은 스타트를 딱 끄는 순간 호흡을 하지 않습니다. 무호흡으로 뛰어요. 우리가 30m를 호흡을 하고 뛰는 거하고 호흡을 하지 않고 뛰는 거랑은 우리가 달리기를 해보면 알아요. 어떻게 반응이 되는지. 자,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죠. 요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울트라 미사일을 압박하는 게 리빙스턴이에요. 직전에는 압박을 당했고 이번에는 압박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호흡적인 부분을 원활하게 풀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선 전개를 할 수 있는 놈 중에는 9번 리빙스턴이 가장 좋고요.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레이스를 펼칠 수 있는 3번 승리라이크가 역시 끝걸음 자체가 완벽하게 좀 살아났죠. 무릎 쪽이 좀 좋지 못해가지고 휴양을 갔다 온 모습도 충분히 감안을 하셔야 되겠고요. 조교적인 부분도 많이 변화가 됐다라는 거 포인트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가는 놈 중에는 3번 승리라이크, 앞선 가는 놈 중에는 9번 리빙스턴 말씀드립니다. 제일 좋은 그림이에요. 9번이 외곽에서 가로질러 가지고 선두권을 싹 정리하고 안쪽에 있던 3번마 승리라이크가 직선주로 해서 9번 상대로 땡땡 굳혀 들어오는 그림. 1000m이기 때문에 김정준 기수의 초반 말머리에 좀 많은 것이 달려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항 세력으로 안쪽에 1번, 4번의 움직임도 또 현장에서 컨디션 등등 마체 중 체크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9번 리빙스턴. 저도 3번만 승리라이크 추천드릴게요. 최근 행보가 아주 좋죠. 5월 12일 날 같은 경우도 초반에 빡치기 해서 뒤로 빠지지 않았으면 2차권 충분했고요. 직전 경주도 될 법하긴 했는데 상대가 조금 더 셌어요. 그래서 깜빡이를 결국 깨진 못했습니다만은 이철경 기수 이번에는 더욱더 자신감 있게 말을 탈 것으로 봅니다. 3번만 승리라이크 저도 추천드립니다. 이경주입니다. 최저 출전 두수 7마리 편성이 되겠습니다. 느림보 거북이도 한 2마리 있네요. 3번 그린티, 6번 하드 프린세스. 큰 변화 없는 그런 애들인데 발주 동시에 이 2마리가 뒤로 빠진다면 5마리 간의 자리 다툼
그리고 경쟁으로 계속 이어질 1300m입니다. 자, 어떤 마필 눈여겨보고 있는지 원정일 위원님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마방의 의도가 분명하게 나와 있죠. 승부를 하겠다라는 의도를 여러분께 좀 전달해 드릴게요. 1번 과천이어로입니다. 얘가 좀 조교하기가 좀 어려워요. 주행하는 어떤 모습이나 주행하는 어떤 과정, 조교하는 과정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데뷔전부터 김계회 기수가 이런 말들을 좀 잘 만지기 때문에 기승을 했었고, 그런 모습들이 잡혀 나가면서 안장을 싹 교체를 하고 바로 싸먹는 그런 패턴, 13조의 패턴, 이런 것들이 그냥 그대로 읽혀지는데, 직전에 1300m를 도전하면서 조교 강도를 대폭 끌어 올려놨어요. 악벽이 잡히다 보니까 그걸 조교 때 확 보여주겠다라는 의도였는데 너무 조교가 강했다라, 칼이 넘어갔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강도를 낮춰서 말의 컨디션을 좀 끌어올리는 그런 조교를 했다라는 거. 1번 과천 히어로 승부 의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네, 1번 과천 히어로 딱 좋네요. 딱 좋습니다. 발주 때 조금 방해를 받았죠, 직전 경주. 이번 경주는 말씀드린 것처럼 출전 두수가 적고 또 와중에 느린 말이 2마리나 있고 선두 경쟁에 있어서 선두 안쪽 혹은 선입 안쪽 최적 전개 충분히 가능한 그런 자막입니다. 4번만 마하승리도 주의하셔야 되겠죠. 거리를 늘리는 게 좋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4월 달에 거리를 늘려가지고 그냥 바로 꽂았어요. 시원하게 꽂았습니다. 그때도 아주 뭐 완벽하게 수월하게 풀린 전개가 아니었습니다. 발주 때 짜부가 돼서 막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나머지 애들이 좀 허접했지만 마지막에 거의 뭐 주워 먹다시피 한 2착이긴 했는데 그래도 힘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2착을 주술 수 있었다. 자, 그 정도의 걸음은 직전 경주 한 번 더 보여주면서 편성만 약하면 된다라고 계속 힌트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정도 편성이면은 박비영윤 기수. 글쎄 이제 이동국이가 마하승리도 계속 타봤고 또 대명솔라도 계속 기승을 해왔고 이동국이의 움직임도 참 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자신이 아는 마필을 상대로 어떤 플레이를 보일지. 사실 대명솔라도 지난번에 잘 탔으면 2착은 됐었어요. 마치가 조금 얇긴 하지만 어쨌든 1번, 4번, 5번 쪽으로 눈길이 먼저 가는 경주인데 우리 원정일 위원 1번 과천 히어로에 조금 힘을 더 실어주는 그런 예상을 해주셨고 저는 4번마 마하승리 추천드립니다. 3경주입니다. 요게 토요경마 4경주하고 이제 분할이 되는 레이스인데 8마리 이번 경주도 이렇게 출전 두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3번 초동 레이스가 지난번에 거리를 줄여가지고 1000m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댕 받아서 한 바퀴 돌렸어요. 이번에는 어떨지 초동 레이스는 좀 어떻게 봐요? 초동 레이스 같은 경우는 얘도 전개가 선행 일변도로 가야 되는 게 뭐 정석입니다. 뭐 1400m 거리를 줄이면서 그런 호흡적인 부분을 좀 터트려 놓고 거리 줄여 놓고 때려먹은 상황인데 3조가 그래요. 3조 마방이 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이런 게 좀 있는데 그런 전형적인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왜 이렇게 하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뭐 한구라를 위해서 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뭐 이런 거는 눈에 액면에 너무 보이잖아요. 확 띄잖아요. 그러니까 뭐 현장에서도 인기 1위로 팔리고 그대로 꽂혀줬는데 초동 레이스는 이겨야 될 게 선행과 부담 중량이죠. 그런 부분들이 조금 걸리기는 한데 단거리 1000m이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저는 이번 경주에 이 정글 비트가 따라가는 전개를 얼마만큼 소화해낼지 초동 레이스가 요래조래 조금 압박을 받는 상황이 나올 거예요. 이겨내야 될 부담 중량이 있기 때문에 초동 레이스도 나쁘진 않겠습니다만 4번 정글 비트도 좋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외국인 기수에게 좀 높은 평가를 해주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극단적으로 무리한 어떤 그 말머리는 하지 않는다라는 거. 3번 초동 레이스 정글 비트 모두 이렇게 힘이 넉넉한 마필들은 아니고 또 초동 레이스도 두 가지의 지금 해결해야 될 과제를 안고 있는 경주다 말씀을 해주셨죠. 늘어난 부담 중량.
에다가 또 4번 맛 정글비트, 5번 MGG 이런 마필들의 어떤 압박 이런 걸 좀 잘 견제하면서 4코너까지 와야 되는데 줄 서서 아주 편안하게 오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조금 빡빡한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3번 맛 초동 레이스의 선행 버티기, 4번 정글비트의 선입이죠? 네, 뭐 그렇죠. 선입. 외곽 이선. 네, 그런 상황이고 안쪽에 누네스의 전설의 마녀까지는 좀 살펴보십시오. 일단 3번, 4번, 5번의 싸움에 낑기지 않고 바짝 안쪽을 쫓아가서 남은 구간 누네스 자신의 어떤 추진력으로 뭐 마무리를 한번 지어볼 텐데 묘하게 마지막 한 100여 미터 전후로 해서 좀 오버랩이 되면서 몰려 들어오는 그림이 펼쳐진다면 일본만 전설의 마녀도 복병감은 충분하겠다. 배팅 가치를 좀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4경주는 원정의원의 스페셜 승부 경주입니다. 이거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4경주 최근에 좀 상승세 보이고 있는 애들이 눈에 보이죠. 4번 스타 퍼펙트, 그리고 7번 가라가라, 7번 허니 바로우즈, 9번 최고야 최고, 3번 골든 웨딩도 나름대로 상승세 보이다가 직전 승급전에서 꼬랑지를 좀 마른 상황입니다. 요런 애들 일단은 현장 인기도를 좀 모아줄 텐데 제가 지금 한 마리만 좀 오픈을 좀 드리자면 현장에서 인기를 모으겠습니다만 7번 가라 가는 바로 통했어요. 5등급 승급전에 바로 통했고 레이스 자체가 약한 편성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중급 편성은 충분히 버텨낸 상황이었고 인기도에 좀 밀려 있었는데 그 인기도에 밀렸었던 이유는 나름대로 게이트의 외곽, 전개의 분리 이런 요소들 때문에 인기도에 밀려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7번 게이트 뭐 호족적인 상황은 아니겠습니다만 분명히 현장 인기도만큼은 인정을 하겠다라는 거. 자, 스페셜 승부를 잡은 이유는요. 조건이 좋아졌고 가지고 있는 능력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7번 가라가라가 이번 경주 원직일 중심 아니다 라는 거 포인트로 잡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부의 포인트는 7번 가라가라가를 충분히 자력으로 이길 수 있는 놈, 그 아나짜리를 중심에다 놓고 7번 쪽으로 때리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뭐 2번, 3번 외곽으로 가서 뭐 8번, 9번 뭐 이런 애들 충분히 알고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아직 준비가 덜 됐다라는 놈, 직전에는 말을 잘못 탔다라는 놈, 최근에 조시발이 다시 한번 올라왔다라는 놈, 직전이 우연이 아니다라는 놈, 그런 놈들 알고 들어가야 이번 경주 배팅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페셜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4경주 원정위원회 스페셜 승부 기본 배당이 뭐 무조건 받쳐줄 자막입니다. 더군다나 가라가라가가 승부의 축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요걸 붙이는 뒤로 보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역시 가라가라가가 최고 인기 마필이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여요. 충분히 좋은 배당으로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경주로 풀이가 됩니다. 부산교 제1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의 10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제 9마리 출전인데 이번 경주는 금요 1경주하고 분할이 됐어요. 참 허접한 그런 마필들끼리 한판입니다. 역시 1000m인 만큼 앞에 나가는 마필들, 앞에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마필들 위주로 한번 접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선행 외에는 답이 없는 놈이 또 3번만 드림 스트리트이기도 한데 요게 또 이제 정형래 기수가 데뷔전에서 호흡을 맞추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습니까? 네. 자, 이번 경주 말씀해 주셨듯이 크게 능력이 없는 애들의 어떤 접전 구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선에 욕심을 부릴 수 있는 의지 보이고 있는 놈 2번 오스일이죠. 일단은 가장 눈에 보이는 거는 이제 유연명의로 안장을 교체해놨다라는 거. 눈에 보이지 않는 모습은 직전 경주 그리고 그 전 경주 그리고 데뷔전 최근 3번의 경주 모두 다 앞선에 욕심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액면으로 딱 봤을 때 동영상 딱 틀어놓고 기수들이 막 초반에 막 밀죠. 막 푸시를 합니다. 드라이빙을 하는데 그 드라이빙을 한번 잘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얘가 앞선에 욕심을 부리는 드라이빙인지 아니면 그냥 흔들어 제끼는 건지 딱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최근 세 번의 경주 다 흔들어댔습니다. 자, 이번에 유현명 카드로 딱 교체를 해놓고 밀고 조지겠다라는 이번 오수일, 이번에는 선행까지도 욕심을 부릴 수 있는 놈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렇죠. 아직 흙을 안 맞아봤어요, 오수일. 그래서 흙 맞는다고 뭐 큰일 난다 이렇게 넘겨짚을 것도 아니고 3번 정도가 만약에 먼저 튄다면은 따라가서 대응을 해도 되고, 또 1번이 뭐 기대는 마필 아닙니까? 한 바퀴 내내 발주도 별로고, 그래서 실질적인 1번은 2번이에요. 오수일이 1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유현명 기수가 뭐 정영래 기수 상대로 뭐 기승수를 크게 뭐 뽐낼 건 아니지만 같이 밀고 나오면 오수일이 선행 갈 가능성도 절반 이상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오수일을 좀 세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데뷔 전에 1000m 최외곽 밀려 있었고, 그 다음에는 뭐 이현 만나고, 직전에도 이현 만나고. 그렇죠. 이현이 얼마나 빨라요. 이번에 이제 드림 스트리트 발발이 요거 하나 정도라면은 꽂아줘야죠. 끌고 들어와야 됩니다. 2번만 오수힐 말씀드리고, 5번만 아리아는 이제 제가 지난번에 그 깜빡이 한 방에다가 3복승을 반드시 공략하시라고 제가 강 추천을 드렸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딱 3복승만 노리라고 말씀드렸는데 딱 3착을 와주더라고요. 유광기수가. 개인적으로 유광기수를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만 전개가 아주 그림 같았어요. 이번 경주도 운 좋게 또 한 번 3착까지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5번만 아리아도 현장에서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요 드림 스트리트 정영래 기수 뭐 잠깐 좀 언급을 좀 드릴까요? 네. 말 타는 거 보니까요 한 20년 탄 애 같아요. 그래요? 좋은 의미에서가 아니고 나쁜 의미에서. 자, 뭐냐, 우리가 이 신인 기수라 하면 기본을 잘 따져야 됩니다. 항상 이 몽키 자세라고 하죠. 그리고 중간 자세라고 합니다. 속칭 말하는 습보를 때릴 때, 그리고 구보를 때릴 때, 그리고 속보를 갈 때 어떤 FM 같은 어떤 그 자세들을 보고 신인 기수들을 좀 평가를 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더니 뭐 20년 탄에 같이 탄다 그러는데, 상체를 버떡 세우고 등자를 길게 밟고 이렇게 타더라고요. 뭐 실전 경험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조교할 때의 어떤 그 자세, 마음가짐, 내가 뭔가 해보겠다라는 어떤 느낌,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세게 받지 못했다라는 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감안하고 한번 부산 교체 경주 때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300m입니다. 9마리 출전하고 있고요. 자, 이번 경주도 조금 밋밋한 애들이에요. 그나마 2번 메이프린스가 그래도 이제 2착 한번 오고 3착 오고, 그래서 최근 성적으로는 조금 눈길을 끄는데, 이제 8번 오피리버 하고요. 이렇게 끄는데, 메이프린스도 뭐 항상 안쪽으로 기대고 또 항상 스타트가 불안불안합니다. 언제 앞발 들고 늦발할지 몰라요. 심심하면 앞발을 툭 들고 게이트 이탈을 좀 늦게 가져가면서 막권 산 사람들 좀 불안불안하게 하는 그런 마필이다 보니까. 자, 어떻습니까? 네. 자, 이번에는 메이프린스 그리고 오피리버 그리고 마체는 좀 작지만 9번 스페셜 골드 요런 애들이 일단은 인기 3강으로 팔려줄 상황입니다.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9번 스페셜 골드가 뛰는 모습을 봤을 때, 야, 정말 근성은 좋다. 말이 뛰는데 열심히 뛴다. 정말 숨 한 번 안 쉬고 직선 구간을 통과하는 모습을 보고 감탄을 자아냈는데, 요 놈이 승급 전에 마체가 지금 400kg가 겨우 넘어가는 정말 작은 말입니다. 근데 이 놈을 제가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제가 기수 시절 때 기수치고는 키가 좀 작은 편이었어요. 네. 기수에도 키가 좀 작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타면 정말 그 열심히 타주는 맛에 저도 좀 열심히 탔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다시 한번 역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좀 작고 단단하게 만들어져 있는 애들은 경주 때 열심히 뜁니다. 자, 그러면 편성을 봐야 되는데 편성 자체가 그다지 강하게 보이지 않아요. 악벽이 있는 놈, 앞에 가서 무너지는 놈, 조교 때만 좋은 놈, 최근에 기복을 보이고 있는 놈, 요런 애들이 인기를 모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도에는 조금 밀릴 수 있겠습니다만 9번 스페셜 골드 승급전입니다만 6군 5등급, 6등급과 5등급의 차이는 크게 없다라는 각을 갖고 9번 스페셜 골드를 관심마로 말씀드립니다.
초반에 막 밀어제끼지는 않고 차분하게 따라가니까 아낀 만큼은 직선줄에서 끈덕진 근성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스페셜 골드에 대한 우리 원정일 위원의 추천 내용 상당히 공감이 가는 그런 부분이고 지금 연속 4차 오고 있는 마필 하나 있죠. 7번마 동서가득도 요번에는 좀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 21번 뛰는 동안에 대가리 한 번, 2등 한 번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것만으로도 성적만으로도 대충 그런 말이다라고 이제 감은 오실 겁니다. 근데 왜 굳이 이걸 말씀드리냐면 최근 4착을 2번 왔으니까 아니죠. 그것 때문이 아니고 이 말은 이제 조규가 그동안 너무 셌어요. 너무 세서 이렇게 크지도 않은 최고의 마필을 왜 이렇게 자꾸 꼬박꼬박 스포를 타주고 무리를 하는지 참 제가 계속 지우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난번에 조규를 좀 살랑살랑 하더라고요. 컨디션을 잘 맞춰가지고 그래서 관심 있게 봤어요. 제가 아마 삼복승을 추천드렸나 했을 겁니다. 정확하게 범현이가 개 늑발을 하고 늑발을 한 바람에 이제 쫄렁쫄렁 따라가서 4착을 왔는데 늑발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수를 두지 않은 상황에서 중우미를 따라가서 한 발을 쓴다면은 이번 1300m가 정말 동서가득한테 3번째 입상 찬스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나 철경이도 말을 참 차분하게 아끼면서 타요. 잘 참습니다. 그래서 등짝과 다시 한번 조교 패턴 잘 만들어 놓은 거 하고 편성이 잘 맞아떨어지고 있어서 이런 거 이제 저 개인적으로도 한번 배당 승부로 추천드릴 예정인데 오늘 첫 방송이기 때문에 7번 동서가득 뭐 들어와야 다 좋은 겁니다만은 그렇죠. 조금 오픈해서 말씀 좀 드렸고요. 그리고 9번마 스페셜 골드의 현장 상태도 반드시 꼼꼼하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부산교차 이경주입니다. 부산교차 이경주는 원정일 위원의 부산 메인 경주입니다. 자, 이번 부산 이경주 1000m 단거리 편성입니다. 메인을 좀 잡고 싶더라고요. 좀 욕심을 좀 내고 싶더라고요. 자, 일단 이번 경주에서 승급전에 있는 3번 마하 레인저 그리고 휴양을 갔다 온 4번 우승 환호 그리고 주행 검사 때는 잘 뛰면서 승급전 아직은 검증이 좀 필요한 5번 라이징 더비 직전 경주 나름대로 잘 뛰었던 인기 8위였던 마필 6번 동남대박. 자, 이런 애들이 일단은 인기마 조합이 될 거예요. 현장에 가면 지금 최근에 뭐 보여주고 있는 액면 나머지 애들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지는데 제가 메인 승부에 좀 욕심을 내고 있는 거는요. 요놈의 좀 변화를 확실하게 좀 짚어냈기 때문이에요. 최근 들어서 제가 요런 말을 좀 많이 합니다. 악병마들, 주행 습성이 좀 좋지 않은 놈들. 딱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려도 원정일이가 어떤 놈을 가지고 승부를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을 하는지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그래요, 맞습니다. 그 놈이에요. 그 놈이 주행이 잡혔어요. 주행이 잡혔고 주행이 잡히면서 확실하게 만들어 놓고 나옵니다. 자, 그 놈을 놓고 승부인데요. 지금 제가 언급드렸던 3번, 4번, 5번, 6번 안에 그 놈이 있습니다. 잘 찾아보세요. 분명히 나옵니다. 그 놈을 중심으로 한 방을 때리는데요. 직전에 워낙에 못 뛰었어요. 그래서 인기도에 좀 밀릴 겁니다. 그러나 그 못 뛴 원인을 알아챘기 때문에 제가 그놈을 알고 있기 때문에 승부예요. 자, 그놈 쪽으로 한 방. 자, 팔리는 놈들 중에 받쳐갈 놈 두둑하게 좀 받쳐가면서 적중의 자신감으로 부산교차 이경주 메인 승부처를 정리할까 합니다. 미래가 불투명한 그런 부진마들 간의 한판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가 아주 좋은 찬스가 될 수 있습니다. 승부지까지 잘 간파하고 우리 부산 메인 경주를 잡았다. 이건 좀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교차 이경주, 부산 1호 교차 이경주를 우리 원정일 위원이 찜을 했는데 기본 배당 아주 잘 따라줄 것으로 저도 전망이 되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서울 6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m 국내산 5등급 편성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박 소장님의 스페셜 경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이제 9마리 편성인데 뭐 막권을 이건 좀 사볼만하다 싶은 마필이 몇 마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선두권에서 레이스를 풀어갈 수 있는 마필 1순위 후보가 2번마 몽키삭스죠.
막 들이댔습니다. 김옥성 기수가. 천지는 모르고 그냥 앞뒤 안 재고 막 들이댔는데 이번에 그레이죠. 이번에 그렇게 들이대면은 앞장 뜨고 나머지 마필들이 다 잡아줍니다. 먹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1200m 대응받아 버틸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죠. 기승정지 기간이에요. 이번 주가. 그걸 이제 유예시켜놓고 김목성 기수가 욕심을 내는 마필 중에 상당히 눈여겨볼 수 있는 1호 경마의 몽키삭스. 이게 이제 마지막 기승이 되겠네요. 특별하게 후반부에 기승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일요일 마지막 기승이 될 이번만 몽키삭스. 김옥성 기수가 이 마필의 스피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안쪽 사이먼 프루트 그냥 넘어갑니다. 외곽에 가속으로 밀고 나올 한 두 마리 튕겨낼 겁니다. 그래서 이번만 몽키삭스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다 이제 전개의 결대로 딱 붙여서 때려볼 만한 마필 두 마리예요. 주력과 반주력 혹은 주력과 방어 조금 더 배팅의 가치를 따져서 디테일하게 제가 배팅의 어떤 그 비율을 한번 조절해 볼 생각입니다. 구멍수 많지 않습니다. 몽키삭스 포함해서 딱 두 마리만 더 보는 압축 승부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스페셜 경주 6경주 서울 6경주는 박 소장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3경주입니다. 부산 교차 3경주는 이제 11마리 마필들이 출전을 합니다. 안쪽에 에이스포스 또 이분마 치프리더 라라라 대호명가 서라벌 여제까지는 일단 좀 욕심을 내면서 밀고 나올 태세인데 바깥쪽에서는 또 유현명 기수의 11번 엄지척 이게 무시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 아닙니다. 제법 좀 인기도가 많이 이렇게 찢어져서 팔릴 것으로 여겨지는데 다소 좀 혼전의 냄새가 나죠. 자, 원정일 위원의 추천 마필 들어봅니다. 네, 그래요. 이번에 이제 8번 정수시대가 좀 빠졌어요. 얘도 좀 밀고 나갈 상황이죠. 데뷔전 1600 통과했고 승급전에 뭐 인기 강대가리 팔리고 부러졌던 상황. 다시 한번 1600m 재도전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수시대 뭐 나머지 마들들도 상당히 준비를 잘하고 나왔다라는 거 알고 들어가셔야 되겠고, 자, 그 중에 제가 지금 가장 째려보고 있는 게 1번 에이스포스예요. 에이스포스 같은 경우가 일단은 걸으면 다 나왔습니다. 최근에 조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얼레벌레 좀 인기를 좀 모을 텐데, 얘가 마방에서는 변화가 좀 확실히 왔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2전을 뛰는 동안에 최근 올해 3월 거기 우승이 다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착순권을 좀 끄적끄적 들어오는데 착순권을 좀 끄적끄적 들어오니까 레이팅이 또 한 점, 두 점 올라가다 보니까 56kg까지 올라갔어요. 말은 조시가 났는데 말은 조시가 그냥 펄펄 날아다니는데 최근에 짊어지지 못했던 어떤 부담 중량을 지니까 걸음이 조금 덜 나오더라. 그래서 감량을 꺼내 들었습니다. 자, 원게이트 받았고요. 최근에 뭐 기복 보이는 애들의 어떤 접전입니다. 원게이트에서 이빠이 쏘고 때리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감량의 조건 1번 에이스포스를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자, 저는 4번마 대호명가를 좀 추천을 드릴게요. 대부분의 마필들이 그냥 막 밀어제끼다가 들이대다가 힘의 한계를 보인 애들입니다. 의지만 가지고 의욕적으로 막 밀어붙이다가 힘이 모자라서 걸음이 죽어버렸던 그런 행보를 보인 애들이 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힘 안배가 되는 마필, 곱게 따라가서 지금 도전해 볼 수 있는 마필이 4번만 대호명가가 있고 11번 엄지척이 있는데요. 일단 엄지척은 너무 게이트가 외곽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조금 현장까지 한번 좀 두고 보고 싶고, 상대적으로 정동철 기수가 돈 벌 수 있는 찬스를 맞이한 것 같아요. 계속 호흡을 맞춰봤기 때문에 말과 기수의 궁합적인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4번만 대호명가 추천드리면서 3경주는 정리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의 1000m 경주입니다. 12마리 편성인데 외곽 쪽으로 좀 매서운 애들이 좀 보입니다. 안쪽에는 이제 플라잉 보스가 기습선행을 한 번 더 트라이 해볼 수 있는 그런 찬스이기도 한데, 자, 어떻습니까? 자, 이번 경주 외곽에 있는 뭐 7번 글로벌 퀸, 5번 역전의 순간, 오란 질주, 휴양 갔다 온 11번 아르니스, 12번 말리부 진저. 많은 애들이 일단은 앞선을 좀 공략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조건이고,
중요한 건 저는 이런 경주를 굉장히 좋아해요. 뭐냐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도 텍스트에서 승부를 하는 게 1000m 단거리 선행마들 우글우글한 편성, 그런 편성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 편성에서 적중도 잘 나와주고 있고요. 또 그러한 편성이 재밌는 게 배당이 따뜻합니다. 짭짤한 배당이 나와요. 자, 그런 와중에 제가 좀 째려보고 있는 게요. 단거리에 좀 최적화되어 있는 몸땡이다. 아직까지 보여진 건 없습니다만 11번 아르니스가 종합장마 백판을 만들어줄 것 같은데 요런 애들이 단거리에는 최적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탈 때 키는 좀 작아요. 키는 좀 작은데 옆으로 퍼져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이 단거리에는 좀 최적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긴 호흡을 하진 못하지만 단거리에 빠딱 힘을 쓰는 것들은 이런 체형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힘을 좀 쓸 줄 안다라는 거 여러분께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르니스 같은 경우는 이제 복병마가 되겠죠. 조금씩 백판짜리 말씀 좀 드리고 싶고 7번 글로벌 퀸이 인기 1위인데요. 직전에 좀 압박을 받고 걸음이 무뎌졌다라는 거 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외곽에 이제 지금 설명에 나온 아르니스나 뭐 말리부 진조 같은 경우는 글로벌 퀸을 적극적으로 압박할 수준까지는 스피드가 아닌 것 같고 나머지는 뭐 이제 같은 집 마필 황홀한 질주 이것도 이제 악벽 보여서 바깥으로 크게 물 먹으러 가는 바람에 주행 심사 다시 받고 돌아와서 이제 한번 가만 본 마필이죠. 28조 두 마리 출전 가운데서 좀 작품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일단 7번 글로벌 퀸은 얘가 선행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버리면 두 번째, 세 번째 싸움이 아주 치열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초반 선두를 잡아내는 그 과정이 중요하다. 7번마 글로벌 퀸. 뭐 이건 인기 마필이지만은 어느 정도 인정을 좀 해줘야 되겠고요. 11번 아르니스 재검 때 모습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아르니스도 현장에서 꼭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부산교차 4경주입니다. 국산 3등급의 1300m 경주입니다. 자, 이번마 조이블레이드가 승급전인데 조교 강도는 조금 다운을 시켰습니다. 여기 이제 어떤 실전에 영향을 미칠지 그게 조금 궁금해지는 구석이 있는데 3번마 배다리 허니하고 선두권에서 한번 부딪힘이 있을 것 같습니다. 4번마 신의 품격이 있고 또 오랜만에 모습을 보이는 가속 챔피언 좀 반갑기는 한데 안쪽 말들하고 지금 싸워야 되는 상황이에요. 초반 중반이 좀 전개 속에서 부딪힘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자, 원정일 위원. 네. 요거 좀 참고를 꼭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분석을 하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15조 안우성 마방에 출전한 애들이 지금 조교가 다 다운이 돼 있어요. 조교가 다 약해요. 이게 지금 무슨 의미를 두고 있는 건지 꼭 알고 들어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경주에 추천하는 4번 신의 품격입니다. 발주가 안 되죠. 발주가 좀 약한 느낌이에요. 직전 경주도 늦은 추입이었고 따라가는 전개를 어차피 해야 되는데 그런 준비 과정을 잘 해놨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같이 병합을 했던 애들하고의 어떤 모습들 그리고 수인이 안장의 어떤 모습 충분히 수인이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좀 차분하게 좀 말을 타는 그런 모습을 제가 관찰을 했습니다. 말하고 참 잘 어울린다라는 느낌을 좀 받고 있고요. 거리를 늘렸다라는 점이 또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4번 신의 품격 말씀드립니다. 네, 4번마 신의 품격. 생각보다는 좀 일찍 한계를 좀 보이면서 뭐 좀 그래도 더 잘 나갈 것으로 봤는데 좀 기복이 심해요. 우라가 좀 심합니다. 뛸 때는 그래도 기본 걸음은 보이다가 못 뛸 때는 또 너무 인기도에 반하는 그런 성적을 볼 때가 많아서 그런 측면을 감안하면은 요런 경주처럼 이렇게 액면가가 세지 않은 애들 잘 나가는 마필 없고 어떻게든지 좀 3등급에서 약편성 만나서 한번 때려볼 생각하고 있는 그런 말들이 나온 이런 경주가 신의 품격에게는 상당히 찬스가 될 수 있겠고 또 등짝도 지금 현재 많은 경마 팬들께서 또 각광을 해주고 계신 수인이 기수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막권용을 한번 삼아볼 만하다. 4번 신의 품격 저도 추천드립니다. 8경주입니다. 국산 4등급의 1700m 단출한 편성이에요. 7마리 편성이고 뭐 전개도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일단 코스가 잘 떨어졌기 때문에 이번만 슈퍼트릭은 기본적으로는 선행 출하를 할 것이고 김태훈이도 마이티 만보 가지고 뭐 굳이 힘 한 배를
통해서 취입을 하겠다 이런 작전일 리는 만무합니다. 일단 결대로 마필의 걸음대로 몰아나갈 거예요. 좀 재밌는 것은 이렇게 보다 보니까 3번마 스페이스타가 이번에는 좀 눈에 띌 정도로 구보훈련을 강하게 가져갔어요. 직전 경주 뛰고 나서도 계속 또 요배통이 있었던 그런 마필인데 과연 요배통이 전혀 문제되지 않아서 강도를 올린 건지 조교를 관찰한 우리 원정현 위원님의 한번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페이스타가 3일 연장, 4일 연장 뭐 병합을 하진 않았습니다만 강하게 놔주는 모습을 저도 관찰을 좀 했고요. 얘를 가만히 보니까 저는 얘가 어딘가가 안 좋아질 거라는 거를 예측이라고 할까? 얘는 좀 이제 좀 안 좋아질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좀 판단을 했던 게 직전 경주, 그러니까 6월 3일 날 경주를 대비했던 그 경주는요. 이 경주를 잘 뛰기 위해서 준비를 한 게 아니고 타 마필들 그냥 병합 파트너였었던 것뿐이었습니다. 조교 내용을 살펴보면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삼정 타핏이라는 2등급이 파란 제킹 달고 병합 파트너였어요. 쭉쭉 가주는 모습이 굉장히 좋았죠. 자, 그 다음날 6등급 달과 구름이라는 애랑 병합을 하는데요. 2등급 삼정 타핏하고 병합을 하던 애가 그 다음날 6등급과 병합을 하는데 그 얼마나 갈라 그러겠습니까? 승부끼는 이미 그냥 삼정 타핏에 꽂혀 있던 말인데 자, 제어를 합니다. 자, 등짐 무거운 관리사가 제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말은 가려고 하고 위에서는 잡아 당기고 그러면 가장 빨리 나빠지는 게 허리예요. 허리가 가장 빨리 나빠집니다. 가장 허리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기수의 중심이 뒤로 가니까. 땡기려면 뒤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뒤에 무리가 가요. 그러면서 바로 6월 3일 경주 뛰고 6월 초중반이었죠. 10며칠로 제가 기억을 해놨는데 그때 바로 요배통이 터지고 말았어요. 침치료까지 하고 나왔는데 조교 강도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런 거는요. 뭐 약하게 하는 게 정답이에요. 약하게 하는 게 정답인데 일단은 조교를 세게 해놨고 세게 해놓은 것을 확인을 하려면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현장에서 뒷다리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관찰을 한다라면 이놈이 좋아졌다 혹은 나빠졌다 아니면 더 좋아질 게 없다 라고 결정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긍정적으로 크게 봐줄 만한 훈련 강도의 증가는 아니다라는 점으로 일단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뭐 봐요? 일단은 기동대장을 여러분께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순발력 자체가 있는 놈입니다. 순발력 자체가 있는 놈이고 그런 순발력 같은 부분들을 게이트가 좀 계속적으로 외곽이다 보니까 무리하게 좀 감고 올라가는 상황 속에서 좀 힘을 좀 많이 썼는데 이번에는 뭐 나쁘지 않아요. 앞에 빠른 말들 몇 마리가 있기는 합니다만 뭐 7번 어린 왕자가 외곽에서 어차피 감고 올라가서 앞선을 장악해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동대장 편안하게 가는 대로 결대로 간다라고 한다면 뭐 최근 들어서 가장 약한 편성을 만났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5월 26일날 경주 보시면 아실 거예요. 7번, 6번 기동대장 말씀드립니다. 네. 6번마 기동대장 그리고 이제 7번마 어린 왕자 둘 다 요 정도 편성은 좀 욕심을 낼 만한 그런 마필인데 저는 어린 왕자의 기습 선행까지는 좀 염두에 두고 싶습니다. 결국 초반 싸움이에요. 스타트 끊고 나서 1코너까지 누가 먼저 찜을 하느냐인데 안쪽 마필들 즉 서두에 말씀드렸던 슈퍼트릭이 선행에 성공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7번만 어린 왕자가 선행을 갔을 때도 2번 슈퍼트릭의 어떤 그 주력만큼은 충분히 이번 경주 나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뭘 놓고 가더라도 7번 어린 왕자의 선행 버티기 가능성은 달고 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7번 어린 왕자, 6번마 기동대장 모두 현장에서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부산교차 오경주입니다. 1200m 혼합 3등급 편성입니다. 자, 편성 강도가 강해요. 만만한 편성이 아닙니다. 자, 여러 마리 출전하고 있는데 자, 이번 경주는 부산 오경주 박소장님의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인기도를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사전 인기도 자체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건 뭐
막건 사면 안 되겠다 싶은 마필 뭐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이건 뭐 맛이 갔구나 싶은 애들이 한 두어 마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거기에 좀 내용적으로 연결이 되면은 좀 덜 팔릴 것 같기도 하고 또 상대적인 측면에서는 좀 팔려야 정상인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마리를 제가 빼고 붙는다는데 먼저 좀 메리트를 제가 느꼈고요. 기본적으로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잔막이에요. 추천 마필 하나만 말씀드리면서 부산 메인 승부 경주의 변을 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마 카스바 프린스입니다. 아직 그 10번도 채 뛰지 않은 전적이 그렇게 많지 않은 마필이기 때문에 더 나올 걸음에 대한 기대치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모습 속에서는 아주 순발력도 꾸준하게 안정감 있게 발휘가 되고 있어서 자신 있게 밀어붙여서 초반 승부수를 띄울 마필 중에 하나가 이 카스파 프린스입니다. 거리도 딱 적당해요. 1200으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조인권 기수의 스타트 능력 믿음직스럽죠. 초반 승부에 올인할 3번마 카스파 프린스 이거 기본적으로 좀 세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마 카스파 프린스와 함께 같이 배당으로 엮어 들어갈 아나짜리 한도 조금 어정쩡하게 팔릴 것으로 여겨지는데 도전 마필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도 배당이 얼마나 나올지 좀 궁금하네요. 그래서 중배당의 포인트를 맞춰서 한번 승부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번마 카스바 프린스 포함해서 3마리 가지고 부산교차 5경주 짭짤한 배당으로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9경주입니다. 국산 3등급 1800m입니다. 네. 자, 이번 경주는 원정일의 메인 승부입니다. 뭐 언급이 나오셨던 4번 용총이 인기를 모아주고 있죠. 그래요. 저도 용총 나쁘지 않다 보고 있는데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똑같은 느낌일 것 같아요. 용총이라는 놈이 57kg의 부담 중량을 달고 1700m 직전 경주 잘 뛰었고 같이 뛰었던 이번 예스 유캔도 직전 경주 이제 뭐 세영이가 정말 그림같이 참고 타면서 용총의 바로 뒤를 따라가면서 두 마리가 땡땡 굳어서 들어왔죠. 땡땡 굳었기는 않죠. 후차권과는 뭐 1마신 정도 차이니까 나름 잘 뛰어줬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마리가 현장에서 인기를 모아줄 거예요. 보여지고 있는 액면들 때문에. 자, 근데 원정일이 이번 경주 메인으로 들어가자고 하는 이유는 출전의 의미가 없었다? 왜 출전했는지 모르겠다? 라고 알고 있는 놈이 이번 경주에 칼을 갈고 도전을 합니다. 어느 정도 인기는 모을 거예요. 어느 정도 인기는 모을 것이고 어느 정도는 얘가 나름대로 한 자리를 할 겁니다. 인기도에서 배당판에서. 그래요, 맞습니다. 그 놈을 가지고 갬블인데요. 직전에 같이 뛰었던 2번과 4번 물론 배팅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쪽으로 때리는 경주가 아닙니다. 이쪽으로 때리는 경주가 아니고 이쪽 배당판 딱 보고 받쳐갈 놈 받쳐가고 뺄 놈 빼고 현장 배당판의 흐름에 따라서 유도리 있게 정리를 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메인 승부의 한 방은 따로 있습니다. 직전 경주 완전히 약하게 봤던 거예요. 가도 안 된다. 받쳐만 가자. 왜? 상당히 강하게 팔렸었던 놈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에 얼마만큼 회복이 됐는지 얼마만큼 좋아졌는지 그걸 알고 들어가야 메인 승부에 한 방을 때릴 수가 있어요. 직전 경주 의미 없는 출전 그리고 직전 경주 의미 없는 출전과 인기도 그리고 부러졌던 내용들 그것들을 딱 조합해 봤을 때 한방 막건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2번 4번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9경주 메인 승부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깜빡이로 끝날 2번 4번이 등 떠밀려서 어쨌든 최저 배당이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 높습니다. 이 깜빡이 배당을 멋지게 꺾을 수 있는 하나짜리도 준비되어 있고 절대 만만하게 그 저배당으로 두들길 경주가 아니다라는 측면을 좀 강조하면서 제가 서두에 소개가 조금 늦었는데 9경주 원정일위원회 1호 메인 승부입니다. 자, 부산교차 6경주 교차 마지막 경주가 되겠습니다. 1등급 2000m 경주입니다. 캡틴 포스 이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배에서 2000m 경험해 봤고 또 11번 그레이트킹 꽂아버렸고 이 두 마리에다가 또 다이나믹 대시가 상승세를 지금 타고 있고 좀 재미있는 경주 같아요. 부산교차 6경주 추천 마필 먼저 들어봅니다. 네. 자, 초반에 좀 언급을 드렸죠. 15조 아는성마방에 이제 조교가 좀 약해졌다라고 좀 언급을 드렸는데 3번 골드 블루입니다. 얘는 조교가 약해진 게 저는 좋더라고요. 이유는 뭐냐?
일단은 대상 경주 16번 달고 3착을 왔습니다. 잘 뛰었건 못 뛰었건 간에 굉장히 선전을 한 경주예요. 못 뛴 경주가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주 만에 출전을 하는데 이렇게 강한 어떤 상대들을 만나가지고 이랬건 저랬건 나름대로의 성적을 좀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강한 조교를 하면 이거는 말 골아버립니다. 말 골아버려요. 근데 조교형들을 좀 떨어뜨려 놓고 나름대로 속구보를 하면서 컨디션을 다시 한번 쑥쑥 끌어올리는 모습 조교 때 관찰을 했고요. 또 가장 포인트가 되는 게 마이너스 5kg예요. 얘가 뭐 승급전이 아닙니다. 승급전이 아니에요. 마이너스 5kg는 저는 크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뭐 승급전이 아니기 때문에 52kg 진짜 부담 중에 가볍긴 가볍습니다. 캡틴 코스도 마찬가지고 아주 박진감 넘치는 한 판이 될 것 같아요. 로얄 루비 오랜만에 2000m를 뛰게 된 로얄 루비도 참 결과가 궁금해지는 그런 측면이 있고 자 저는 다시 한번 11번 그레이트 킹 이거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레이트 킹 같은 경우는 이번 경주도 선두권에서 전개를 하는데 별다른 걸림돌이 없어요. 그래서 차분하게만 초반에 꼭 선행 선입을 잡지 못해도 뒷직선부터 차분하게만 앞쪽으로 자리를 옮겨서 지루를 잘 잡아나간다면 힘은 충분한 마필이고 부담 중량마저도 역시 부담이 되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선전을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부산교차 6경주 정리합니다. 서울 10경주입니다. 역시 또 1등급 경주입니다. 1800m인데 이거 좀 고민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첫 바다로 이제 부담 중량이 높아졌기 때문에 과연 능력 마필들, 그러니까 상대적인 인기 마필들의 행보를 믿어도 될 것이냐. 그리고 오랜만에 나오는 7번마 뉴 시타델은 어떨 것이냐. 왼쪽 앞다리 다리 질병이 지금 토배가 되어 있습니다. 조교는 어땠는지 한번 들어보죠. 네, 뉴 시타델은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뭐 당장 뭐 2주 조교, 3주 조교를 하고 금방 나온 게 아니에요. 몇 달 전인가요? 특별 경주 파란 제킹을 달고 스포를 쏴주는 모습까지도 관찰이 됐었고요. 그러니까 조교 자체를 1월달에 쉬고 나서 얘가 이제 원래 그랑프리 도전을 했었던 그런데 이제 그랑프리를 이제 취소를 했죠. 그 이후에 1월달에 우승을 하고 나서 다시 다리가 좋지 않아서 휴양을 갔다 옵니다. 팽팽 놀다 온 거는 아니에요. 분명히 말은 꾸준하게 조교장에 얼굴을 내비치고 있었습니다. 자, 얘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자, 현장에서 체중이 얼마만큼 빠졌냐면 관찰을 해 보십시오. 체중이 많이 빠졌다라고 한다라면 컨디션에 크게 문제는 없을 거다. 라고 여기까지만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전반적으로 좀 계속 그러니까 좀 조심스럽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컴백을 조금 미뤄왔다. 결국 이제 이번 7월 첫 주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편성은 또 잘 골랐네요. 네, 그렇죠. 골랐어요. 자, 1번마 샴로커 59kg 최근에 뭐 59kg를 달고 일반 경주에서 뛴 말들이 이렇게 많지도 않았거니와 워낙 힘이 좋은 마필이어서 59까지는 또 상대 마필들하고 비교해 본다면은 너무 무리한 전기만 아니라면은 극복이 가능할 것으로 저는 보는데 일단 박 소장은 1번마 샴로커 쪽에 조금 포인트를 더 맞추고 있고 그러나 현장에서 좀 디테일하게 컨디션을 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안 되는 마필들은 안 되지만은 되는 마필들 사이에 어떤 아주 크지 않은 갭, 마필의 능력이 충분히 좀 좁혀질 수 있는 그런 구석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김태훈의 원더볼트는 어떨 것 같아요? 김태훈의 원더볼트가 이번 경주에 샴로커를 위협할 수 있는 막강한 추임력을 저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거리도 괜찮고 거리도 굉장히 좋고 얘가 그 과거에 60km도 달아봤고 부담 중량적인 부분에서 좀 벗어나면서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거든요. 제가 가장 아쉬웠던 게 지난 3월 25일 경주였습니다. 2300 뛰고 나서 말 좋아졌다. 부담 중량 덜어내고 이제부터 상승세다라고
제가 방송에서나 텍스트에서나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거를 한 방을 못 때렸어요. 한 방을 못 때려서 그거를 아쉽다. 네, 그걸 한 방을 못 때려. 왜 못 때렸냐면 그때 1200m였습니다. 거리가 너무 짧아서. 거리가 워낙 짧았기 때문에 야 이거를 한 방을 가기에는 이게 또 올라오다 발가락에 힘주는 상황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걸치기, 뭐 바치기 정도로 뭐 마무리가 됐었는데 그 다음 경주에 또 계속적으로 또 대상 경주를 나가면서 청담도끼를 만났죠. 자 이번에는 57km, 상대마인 샴로커는 59km, 상대마인 뉴시타델은 또 살살 컨디션 유지만 하고 나오는 상황이고 나머지 애들은 승급전이고 점핑 출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 원더볼트는 저는 좋게 본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러서지 않을 원더볼트의 도전도 좀 경주를 재밌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7월 8일 일요일 마지막 경주가 되겠습니다. 일요일은 이제 야간 경마가 아니기 때문에 8시 마감인데요. 이번 경주 역시 단거리 편성이고 운해산 4등급 편성입니다. 개인적으로 저 이런 경주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따뜻한 배당이 될 것 같아요. 먹을 수 있는 배당이 될 것 같습니다. 박 소장님의 마지막 경주 메인 승부처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우승을 찍고 이번 경주 맞이하는 마필이 이제 1번 주링허우가 있고 페네트로 또 외곽에 금화선도 있습니다. 이제 2착 차지한 마필은 정상으뜸도 보이죠. 3착은 베스트캠프 왼쪽 뒷다리에 항상 그 개파라 그러죠. 닭 걷듯이 이렇게 쩔뚝쩔뚝 걷고 다니던 마필. 최근 들어서 조금 완화되는 그런 모습도 좀 간헐적으로 보였는데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게 보지는 않습니다. 압축이에요. 마지막 10일 경주인데 역시 야간 경마가 아니라 주간 경마로 치러지다 보니까 뭐 특별한 변수를 적용할 게 없습니다. 마필의 기본 원단 능력, 또 준비된 조교 내용, 그리고 등짝, 또 마방의 의지 요거까지만 딱 확인해서 대가리 잡고 때리면 될 것 같아요. 압축이 깔끔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래서 적중에 대한 자신도도 상당히 높은 경주이고 팁을 한 가지 좀 드리자면은 1번마 주링허우 같은 거는 이번 경주 세게 보지 않습니다. 불량주로라 5월 6일 날도 간신히 3착을 버텼고 선행 간 거로 직전 경주 또 버틴 게 주링허우입니다. 걸음 다 나왔어요. 누가 건드리면 죽습니다. 근데 건드릴 마필 이 아니라 그냥 초반 중반부터 아주 강하게 밀어붙일 애들이 이번 경주 출사표를 던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링허우는 박 소장의 승부마권에 없다 말씀드리면서 자 마지막 10일 경주 축 잡고 후짜 깔끔하게 압축을 해서 7월 첫 주 마무리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조금 생각보다는 시간이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첫 주 방송 치고는 글쎄요, 자평하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고 보는데 네. 좀 더 여러분들께 도움되고 실질적으로 배팅에 영향가 있는 그런 측면을 좀 많이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도록 방송을 좀 더 알차게 꾸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